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시각장애인과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강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 1, 은 19일, 수,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재용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국 시각장애인 제6대제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경기도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키퍼 서비스의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축소된 나눔봉사단 지원 확대, 안마 활동 수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 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은 2025년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제4회 전국 시각장애인 제6대제전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나눔봉사단 안마 활동비가 2011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인상된 안마 수가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추진 중인 헬스키퍼 서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경기도의회에 별도로 설치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체육활동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4.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수원시 지부 등을 차례로 만나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관련 사업 운영을 강조한 바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참석 등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 최초 공립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세빛학교 개교 지연 이인규 도의원 강력 촉구 시각장애 학생 교육권 외면 안듯.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설립기획과 및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와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최초의 공립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세빛학교 신설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당초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세빛학교가 2028년으로 개교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추진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조정이나 보완 요청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세빛학교는 당초 계획과 달리 단독 설립이 아닌 체육학교와의 복합 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체육학교는 기존 영동중학교 교사동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 반면 세빛학교는 신축으로 진행되면서 개교 일정이 1년가량 지연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을 수용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당초 계획된 2027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빛학교는 수원시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며 경기도 최초의 공립시각장애 특수학교로서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빛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관계자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오픈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설립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왔다. 제368회 경기도의회 제1차 임시회 오픈 자유발언에서도 경기도 내 시각장애 학생들이 발달장애 학생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전문 교원의 부족과 시설 미비로 인해 타 지역 시각장애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경기도 내 단독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출범식 및 성과 공유회 참석.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 1, 은 21일, 금, 군포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사업 출범식 및 성과 공유회에 참석했다.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바트, 은 입는 로봇 또는 착용형 로봇으로 사람의 운동 능력을 보조하거나 증강시키기 위해 인체와 결합해 사람과 함께 동작하는 로봇으로 실증센터는 각종 인증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웨어러블 로봇은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성 향상, 근로자의 부상 방지 등 우리 삶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를 통해 경기도와 군포시가 첨단 산업과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 및 성과 공유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하경 국회부의장, 공경철 키이스트 교수, 군포시 관계 공무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웨어러블 로봇 동향 및 기술 특강, 협력기관, 군포산업진흥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고등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업무협약식, 사업성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는 2028년 12월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350억 원을 투입해 웨어러블 로봇의 기계 전기적 안전성 평가, 인체 상호작용 등 성능 평가, 가상 및 실환경 기반 성능 실증 평가 등을 통해 웨어러블 로봇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8, 은 2월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설명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도형 경기도 공공기관 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계약 및 채용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상철 4.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감사가 강사로 나서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및 장애인 생산품 구매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박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약 320억 원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협회가 협력하여 단 3개월 만에 57건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이 장애인 생산품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담당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기관장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가 넓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평택시 문화예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통 지원.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민간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단체 협업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향유 확대 장애인들의 창작 및 발표 지원 등 총 3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평택시 관내 장애예술인 및 문화예술 단체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화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비장애인 간 협업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증진을 위해 경기도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7천만 원이다. 2024년에는 총 9개 단체가 선정돼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했다.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 실적과 2025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단체별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보태미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은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라며 이번 공모에 관내 문화예술 단체에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문화예술과 지역번호 031-8024-32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